자, 여러분 이제 회계원리 벌써 7주차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그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 이제 간단하게 조금 살펴봤었고, 그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이 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할애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도의 그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이 수업 들을 때 그 자료를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쓰면서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 이제 연습을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항목들은 떠나서 그 상품 회계, 상품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상품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 총기법, 분기법, 그죠? 그 다음에 삼분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어서 그거는 참고 목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계를 공부하면서 상품과 관련된 상품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얘기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을 비교하는 거를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 차이가 뭐냐? 일단 기말 상품 재고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실제 창고를 열어서 눈으로 재고를 세는 거죠. 하나, 두 개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조사를 통해서 재고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계속기록법은 이런 창고를 열어서 실제로 재고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입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가는 것을 출고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의 입고 내역과 출고 내역을 모두 기록함으로써 장부 기록을 통해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방법은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썼을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실지재고사법 같은 경우에는 창고를 열어서 재고를 셌는데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100%다 판매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난이 되거나 혹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그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재고 수량이 감소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다 판매된 걸로 가정한다.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계속기록법은 장부 기록만 했다 뿐이지 실제 창고를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재고 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병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병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은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재고 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 매입을 뭘로 본다? 비용의 발생으로 보는 거예요. 비용의 발생.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차변의 소모품비, 뭐 예를 들어서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전액 다 비용 처리해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말의 재고 실사를 통해서 파악된 남아있는 자산을 다시 자산으로 돌려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 매입을 비용 발생으로 보기 때문에 상품을 매입할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한다? 차변의 매입이라는 계정을 쓴다 그랬어요. 요 매입은 비용 성격의 임시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비용 성격. 그래서 차변의 매입, 대변의 뭐 외상 매입금 또는 현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계속기록법은 상품 매입을 자산의 증가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마치 소모품을 우리가 기준에 취득했을 때 차변에 소모품 해가지고 자산으로 잡고 대변에 뭐 현금 또는 미지급금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상품 매입을 자산의 증가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고 해서 자산을 기록을 하고 대변에 뭐 외상 매입금, 현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실지재고조사법은 어때요?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한다라는 거죠. 즉 출고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또는 현금, 그다음에 대변의 매출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분계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계속기록법은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출 원가도 같이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뭐 혹은 현금,
그다음에 대변의 매출 이렇게 분계를 하고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분계를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해준다. 그래서 매출 원가 얼마, 그다음에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키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분계가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분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자,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상품과 관련된 결산 정리 분계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상품 매입을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창고를 열어서 재고가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재고를 다시 자산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남아 있는 자산을 다시 자산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결산 정리 분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에 남아있던 전기의 기말, 그러니까 단기의 기초죠, 그죠? 기초에 남아있던 상품은 또 어떻게 돼요? 단기에 다 팔려버렸기 때문에 비용화하는,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런 정리분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기록법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출원가하고 상품 계정을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산 정리분계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결산 정리분계, 특히 실지재고사법에서의 결산 정리분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우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상품 매출 원가는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기초 상품 재고액. 여러분들 이 공식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초에 내가 얘를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초의 창고에 내 재고가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 예를 들어서 100개. 그리고 내가 올해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 몇 개를 매입했냐? 예를 들어서 1100개를 매입을 했다. 1100개.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영업을 쭉 하고 나서 기말에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말 재고가 몇 개가 남았다? 예를 들어서 200개가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올 1년 동안 판매한 상품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기초에 있던 거에다가 내가 매입한 1100개, 이 두 개를 더하면 내가 올 1년 동안 최대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1200개를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판매 가능 수량이 1200개였고 기말에 창고를 열어서 재고를 세봤더니 200개가 있었다. 그러면 나는 올해 몇 개를 판매했다? 1000개를 판매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서 자, 요 식 앞에 부호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 자,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앞에 부호가 생략되어 있지만 얘는 양수죠. 플러스죠. 그죠? 얘도 플러스이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을 비용에다가 더해주라는 얘기고 단기 상품 매입액도 비용에 더해주라는 얘기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빼주라는 얘기죠. 그죠? 얘는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매출 원가를 기말 정리 분계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입 계정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자, 이 경우에는 결산 정리 분계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기초 상품 재고액을 상품 매출액에 더해주는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1번 뭐가 필요하냐? 차변에 뭐가 들어가요? 매입 계정을 활용하니까 차변에 매입.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적고요. 대변에 상품 계정을 감소시키는데 이 상품 계정은 뭐다? 바로 기초의
상품 재고액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을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추가로 더해주는 그런 분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당기의 상품 매백을 전체를 다 이미 차변의 매입이라는 개정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기중에 상품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수정 분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정 분계가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입 개정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수정 분계가 더 필요하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상품 매출원가에서 빼주는, 그러니까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인데 얘는 뭐가 된다? 기말의 상품 재고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은 뭐냐면 기중에 매입으로 다 비용으로 털었던 것 중에서 다시 자산으로 살아 들어온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뭘 기록한다? 비용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래서 매입 계정을 활용하게 되면 수정 분계가 두 개가 필요하게 된 거죠. 두 개. 이에 반해서 두 번째 매출 원가 계정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출 원가 계정 활용. 얘는 분계가 세 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단기 상품 매입액도 매출 원가라고 하는 계정으로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 상품 재고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변에 매출 원가 계정을 활용하기로 했으니까 매출 원가 그리고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상품 금액은 기초.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뭐를? 매입 계정을 매출 원가 계정으로. 그래서 차변에 매출 원가 대변에 뭘 기록한다? 매입을 기록한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 기말에 남아있는 자산을 다시 자산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차변에 상품 기말 그리고 얘는 매출 원가를 줄여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이런 기말 결산 정리 분계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요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수정전 시산표상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야 되죠. 요 수정전 시산표상에 상품 계정의 잔액, 상품의 계정 잔액. 얘는 자,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어떤 금액으로 기록된다? 바로 기초의 상품 재고액이다. 기초 금액이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기중의 상품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매입 계정만 쓰죠. 매입 계정만. 그죠? 상품 계정을 전혀 건드리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의 수정전 시산표상의 상품 계정의 잔액은 언제적 잔액이다? 기초 시점의 잔액이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계속기록법은 기중의 상품 거래에 대해서 매입 거래도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판매가 일어났을 때도 매출 원가를 인식할 때 상품 계정을 감소를 시키죠. 그죠? 그러면 계속기록법 하에서의 수정전 시산표상의 상품 계정 잔액은 언제적 잔액을 얘기하냐? 바로 최근 잔액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최근. 만약 이 최근이 기말 시점이라면 기말 현재의 상품 재고액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 복습을 좀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자료로 가서 연습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준 자료에 1번을 한번 보면, 자, 진이 형이에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1번에 보면,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중에 꾸준히 매입 수량과 매출 수량을 장부에 기록해 둠으로써 장부에서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참 거짓? 거짓이죠, 그죠? 요거는 지금 계속기록법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거짓이다라는 거죠. 2번,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중 어느 것으로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더라도 기중 상품 매매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다? 거짓이죠. 거짓이죠.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 매입할 때 어떻게 처리해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렇지만 실지재고서법에서는 차변의 매입, 대변의 뭐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리고 판매가 일어났을 때도 실지재고서법하고 계속기록법 매출을 인식하는 분계는 똑같지만 계속기록법에서는 뭘 인식한다? 매출원가도 동시에 인식을 해줘야 된다. 즉 회계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거짓이 되겠죠. 거짓. 그다음에 3번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품 계정의 차변 잔액은 곧 특정 시점에 상품 재고액을 나타낸다. 좀 전에 봤었죠, 그죠? 계속기록법은 항상 재고의 입고 출고를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특정 시점에 상품 계정의 잔액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상품 계정의 잔액이. 그래서 3번은 참이 되겠어요. 참. 4번 계속기록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 모두 기중에 매출원가 계정을 사용한다. 얘는 거짓이죠, 그죠?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중에는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죠?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기말 시점이 되어봐야 매출원가를 비로소 구할 수 있어요. 기중에는 매출원가를 몰라요. 근데 계속기록법은 출고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원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즉시 매출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도 거짓이다라는 거죠. 5번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상품 매입을 매입 계정 차변에 분계한다. 맞죠, 그죠?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의 매입을 비용의 발생으로 기본적으로 바라본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차변의 매입 계정에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참. 6번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는 계속기록법에서는 필요 없지만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참이었죠, 그죠? 계속기록법은 상품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원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말 결산 정리 분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 판매가 일어날 때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전혀 하지 않죠. 그냥 상품 매입할 때 전액 다 일단 비용으로 털어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놓고 마지막에 기말 결산할 때 남아있는 자산만 다시 환원시키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6번도 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에 상품 매출원가는 이 공식이죠. 기말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초 상품 재고액이다. 아니죠, 그죠? 기초하고 기말이 바뀌어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외워보면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얘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자다가 일어났는데 물어봐도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객관식으로 가서 1번 상품 거래의 회계 처리 방법 중 계속기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기말 재고 수량을 장부가 아닌 창고에서 직접 눈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상품 매입을 비용의 발생으로 본다. 얘도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한 얘기죠. 3번 특정 시점에 상품 계정의 잔액은 기초재고액을 나타낸다. 얘도 실지재고조사법 얘기였어요. 그죠? 그럼 답이 4번이겠네요. 그죠? 4번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 합계를 구해서 즉시 매출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계속기록법은 상품 판매가 일어나는 족족 매출원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매출원가 금액의 누적 금액이 바로 그 회계 기간의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 상품 거래 회계 처리 방법 중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장부에서는 상품의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알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의 매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품 판매가 일어났을 때는 매출액만 쭉 기록을 해가다가 기말에 가가지고 일단 비용으로 털는 걸로 저질러 놓고 기말에 가서 다시 자산으로 남아있는 녀석만 자산으로 살리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중에는 절대로 매출 원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기말이 되어 봐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죠. 2번 상품의 매입을 자산의 증가로 본다. 얘는 뭐다? 계속기록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그다음에 3번에 특정 시점의 상품 계정의 잔액은 그 시점의 상품 재고액을 나타낸다. 얘는 뭐였죠? 계속기록법 얘기였어요. 계속기록법. 4번 상품 판매 시에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모두 수행한다. 얘는 뭐였다? 계속기록법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2페이지로 가서 3번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는 기업이 기말의 매출원가 계정을 사용하여 결산 정리 분계를 하는 경우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매출원가 계정을 쓴다 그랬어요.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는데 그럼 수정 분계를 할 때 기초 재고 자산을 매출원가에 더해주는 분계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기초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상품 계정에 차기하고 손익 계정에 대기한다. 여기 차기 대기라는 거는 이건 참 용어가 익숙지가 않을 텐데, 자 차기라는 거는 다음 기 얘기할 때 그 차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차기는 차변에 기록한다를 줄여가지고 차기라고 해요. 대기는 뭐다? 대변에 기록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1번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분계를 한다는 얘기죠. 1번 얘기는 자 차변에 상품 계정에 차기하고 대변에 손익 계정에 대기한다. 요 뜻이에요. 요 뜻.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그죠? 얘는 틀렸고 2번 손익 계정에 차기하고 상품 계정에 대기한다. 이렇게 분계한다는 얘기죠. 차변에 손익, 대변에 상품. 이것도 아니죠, 그죠? 3번 매출 원가 계정에 차기하고 상품 계정에 대기한다. 매출 원가 계정에 차기하고 상품 계정에 대기한다. 얘가 맞네요,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어요. 4번 상품 계정은 결산 정리 분계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항상 결산 정리 분계가 필요해요. 계속기록법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는 기업의 상품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 자,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상품 매입을 뭘로 본다 그랬어요? 비용의 발생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비용 계정을 쓴다? 매입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차변의 매입,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5번에 보면 백석의 2001년 매출액은 156만 원이고 매입액은 120만 원이다. 다음과 같은 결산 정리 분계를 하였을 경우에 2001년도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매출 총이익은 뭐라고 돼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출 총이익. 여러분들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조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가장 단순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1년 동안의 전체 비용이 예를 들어서 9만 원이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우리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만 원이다 라고 보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회사의 전체 수익이 10억이고요. 10만 원이고 전체 비용은 9만 원이에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만 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한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정보 이용자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네가 지금 상품 매매업, 도소 매업을 하는데 니네가 실제로 상품 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너네의 원가율이 얼마냐.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기 순이익을 결과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쪼개야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이익을 단계별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회계원리 시간에도 공부를 하겠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도 나중에 중급회계나 재무회계 가서도 이제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자 손익계산서에 이제 이익을 쪼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상품 매매업을 기준으로 하면 제일 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매출액이에요. 손익계산서의 제일 상단에 매출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 매출 원가가 나와요.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매출 총이익. 영어로는 그로스 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로스 마진. 그죠? 자, 거기서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빼주느냐면 우리의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판매 및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불러요.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에 대한 급여, 사무직원에 대한 급여,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뭐 차량 운반고를 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차량 운반고 관련된 뭐 보험료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사용한 자산에 대한 그런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이런 재반의 비용들이 들 거예요, 그죠? 이런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이런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뺀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비로소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어떤 거를 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뭐가 발생하죠?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여윳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에서 마침 우리한테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거예요. 배당금을.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은 수익인데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죠. 이자나 배당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업외 수익이라고 불러요. 영업외 수익. 그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빼주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다른 회사 혹은 은행한테 돈을 빌렸어요. 자, 남한테 제3자한테 돈을 빌리면 우리가 뭐를 지급해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 이자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죠. 그죠? 우리가 돈을 빌려 쓴 대가니까.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자산을 뭐 수명이 다 해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장부 금액은 100원짜리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중고 가격으로 받다 보니까는 80원밖에 못 받고 팔았어요. 그럼 100원짜리를 80원에 팔았으니까 20원만큼 손실을 봤죠. 그런 것들. 그런 식의 비용들은 비용은 비용인데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우리가 영업외 비용이라고 불러요. 영업외 비용.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계속사업이익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얘를 경상이익이라고 불렀어요. 경상이익. 근데 지금은 얘를 계속사업이익이라고 불러요. 계속사업이익. 계속사업이익. 그리고 계속사업이익 밑에는 좀 약간 복잡한 내용이라 설명 안 할게요. 중단사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계속사업이익이 법인세를 내기 전의 이익이에요. 자, 회사가 이익을 내게 되면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그죠? 개인도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잖아요. 소득세라는 걸 내잖아요. 그죠?
법인이 벌어들인 이 소득에 대해서 나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라고 부르는데 그 법인세 부과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계속사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사업이익에서 뭐를 뺀다? 빼면 법인세 비용을 뺀다라는 거죠. 법인세 비용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그래서 아까 당기순이익 10,000원을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으로 얼마 벌었고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얼마를 번 게 돼서 계속사업이익 얼마,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구분을. 그죠? 자, 이제 본론인 문제로 가서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자, 매출액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매출 총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출 원가를. 자, 그럼 매출 원가를 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일단 써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품자는 빼고요. 자, 매출 원가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재고액.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어디 있느냐? 그 밑에 보면 분계가 나와 있죠, 그죠? 첫 번째 분계를 보면 차변의 매입 10,000원, 대변의 상품 10,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분계는 뭐다? 기초 재고 자산을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더해주는 분계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00원이란 얘기예요, 그죠? 10,000원 더하기. 자, 단기 상품 매입액은 거기 주어져 있죠? 얼마? 120만 원.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어디 있다? 그 두 번째 분계에 있죠? 차변의 상품 15,000원, 대변의 매입 15,000원. 거기서의 상품이 뭐다? 바로 기말 재고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5,0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출원가는 얼마다? 121만 원에서 15,000원을 빼니까 119만 5천 원이 되겠죠, 그죠? 119만 5천 원이 바로 상품 매출원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느냐?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 되죠, 그죠?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 돼. 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거. 매출액이 얼마죠, 지금? 156만 원. 156만 원에서 매출원가 119만 5천 원을 빼면 비로소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된다? 바로 36만 5천 원이 된다라는 거죠. 36만 5천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그죠? 2번. 자, 이제 6번으로 가서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과대 계상하는 경우. 자, 과대 계상이라는 거는 실제 재고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장부에 적었다는 얘기예요. 과대 계상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기말 재고액을 과대 계상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공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기말 재고액을 얘를 과대 계상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야. 기말 재고액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등식에서 왼편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됐다? 매출원가가 낮게 계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매출원가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됐겠죠. 그죠? 과대 계상됐어요. 자,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과대 계상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이 과대 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차기의 순이익, 차기의 기말 재고액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은 오타네요. 차기입니다.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요런 것들을 요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나는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재무상태표예요.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됐다라는 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이 과대 계상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항상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건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차변이 뭔가가 과대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도 뭔가 과대 계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과대 계상이 돼야 돼. 자, 그 중에서 자, 부채냐 자본이냐 이거죠. 부채, 자본. 상품이 과대 계상됐다고 해서 부채가 과대 계상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과대 계상된다? 자본이 과대 계상되고 자본 중에서 특히 어떤 항목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된다라는 거죠. 즉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됐다는 의미는 즉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됐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첫 번째 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이제 주관식으로 가서 3페이지에 1번 다음의 상품 거래를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분개를 해라라고 돼 있어요. 1번에 1번 상품 6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실지재고조사법인데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의 매입을 뭘로 본다? 비용의 발생으로 본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뭘 기록한다? 계정 이름은 매입. 그래서 차변의 매입. 그리고 금액은 얼마? 60만 원이죠. 그죠? 60만 원을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 대가는 어떻게 지급했다? 일단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했고요.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계정을 뭘로 쓴다? 외상 매입금. 여기에다 미지급금 이러면 안 돼요. 상품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금액은 얼마? 3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어요. 2번 상품 8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실지재고사법인데 판매했을 때 매출이 일어났을 때 회계 처리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매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매출이 얼마? 지금 80만 원이죠. 그죠? 80만 원. 그래서 매출 80만 원이야. 근데 대금 중에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현금 얼마?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랬죠.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나 비품을 처분했어. 외상으로. 그렇게 되면 계정을 외상 매출금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미수금이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 근데 여기는 지금 상품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야 돼요. 외상 매출금.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분개다라는 거죠. 자, 2번은 뭐냐면 이제 계속기록법에 대한 얘기예요. 2번에 1번.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현금의 정의를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수표는 기본적으로 현금이에요. 회계에서는 현금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함정이죠. 그죠? 그래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분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계속기록법이죠. 그죠? 계속기록법이기 때문에 차변에 뭘 쓴다? 상품
자, 계속기록법은 상품의 매입을 자산의 증가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1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아까 수표도 현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다? 10만 원 지급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서 원가 6만 원인 상품을 현금 9만 원에 판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현금으로 9만 원에 판매했으니까 매출이 얼마? 매출이 9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판매 대가로 현금을 받았죠. 차변에 현금 9만 원. 자, 그리고 계속 기록법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매출 원가를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짜리 아까 6만 원짜리. 차변에 매출 원가 얼마? 6만 원. 대변에 상품 금액은 6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3번으로 가서 백석의 2001년 기초 상품 재고액은 3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은 8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은 40만 원이다. 자, 매출원가 정보를 줬네요. 매출원가를 살짝 계산해 보면 30만 원 더하기 80만 원 빼기 40만 원에서 70만 원이 매출 원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매출 원가를 일단 계산을 하고 실지 재고수법에 따른 결산 정리 분계를 하라. 단 매출 원가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매출 원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또 반복하죠.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한다 그랬죠.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였죠? 아까 30만 원이었죠. 그죠? 30만 원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아까 얼마였죠? 80만 원이죠. 그죠? 80만 원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40만 원.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다? 바로 70만 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정리 분계를 해야 돼요. 실지 재고서법에 따른 결산 정리 분계. 단 매출 원가 계정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법을 쓴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산 정리 분계가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 칸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뭐를 쓰느냐?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을 매출 원가로 비용화하는 분계. 1번 어떻게 구한다? 차변에 매출 원가. 자, 기초 상품 재고액 아까 얼마였죠? 30만 원이었죠.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상품. 근데 얘는 기초 시점의 상품 재고다. 그래서 3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한다? 지금 매출 원가 계정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기중에 사용했던 매입 계정을 이름만 바꿔치기 한다. 매출 원가로. 그래서 차변에 매출 원가 금액은 얼마?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매입. 그죠? 매입 80만 원. 그 다음에 3번에 뭘 한다? 기말에 자산으로 남아있는 상품을 다시 되돌리는 거겠죠. 그래서 차변에 뭘 기록한다? 상품. 이 상품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얘기하죠. 그죠? 기말 상품 재고액 40만 원.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뭘 기록한다? 매출 원가를 기록한다. 그래서 40만 원. 그래서 매출 원가 기록된 걸 따라가 보면 자, 30만 원 더하기 80만 원 빼기 4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분계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서 백석의 2001년 상품 관련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실지 재고 조사 결과 밝혀진 2001년 말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60만 원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줬어요? 계정 그림을 줬죠, 그죠? T 계정 그림을 줬어요. 그래서 상품 계정의 전기 2월이 20만 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기초 상품 재고액이 20만 원이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매입 계정을 봤더니 현금 50만 원, 외상 매입금 80만 원이야. 자, 매입 계정의 이 거래를 여러분들 보고 분계를 당연히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멍하니 보면 안 돼요. 그냥 멍하니 보면 안 되고 이 계정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 전기돼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분계를 한번 해봐. 분계. 자, 그 매입 계정에 있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매입 계정 차변에 얼마를 기록하래요? 50만 원하고 80만 원 기록하래요. 50만 원. 자, 매입 계정 차변에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매입. 여기에 80만 원. 매입 계정 차변에 이렇게 기록하래. 그러면 대변에는 거기에 상대편 계정 과목을 줬죠. 하나는 현금, 하나는 외상 매입금. 하나는 현금, 하나는 외상 매입금. 그래서 50만 원. 그래서 80만 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품을 130만 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 현금으로 매입한 게 5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한 게 80만 원이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기 상품 매입액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다음에 매출 계정을 봤더니 대변에 현금 50만 원, 외상 매출금 50만 원 돼 있어요. 즉 매출을 100만 원 일으켰는데 그 중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다? 매출 원가를 구해봐라라는 거죠. 첫 번째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이제 좀 줄여서 쓸게요. 기초 재고에서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 이제 식을 써놓고 나서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기초 재고액이 아까 얼마였죠? 상품 계정의 전기 2월 차변잔액 얼마? 20만 원. 여기가 20만 원이 기초 재고였어요.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얼마였죠? 지금 50만 원, 80만 원에서 130만 원. 여기가 130만 원.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60만 원이라고 줬네요. 그죠? 60만 원. 그럼 얘는 얼마다? 매출 원가가 바로 90만 원이다라는 얘기죠. 매출 원가가 90만 원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결산 정리 분계를 수행하고 각 계정에 전기하라라고 돼 있어요. 단 매출 원가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매입 계정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매입 계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산 정리 분계는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기초 상품 재고액을 매출 원가로 비용 반영하고 두 번째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자산으로 계산하면서 매출 원가를 그만큼 줄여주는 분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초 재고액을 매출 원가에 더해주는 분계. 그래서 차변에 매입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우리가 매입 계정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재고액은 아까 얼마였죠? 20만 원이었어.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얘는 기초 잔액이고, 그죠? 얘가 2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결산 정리 분계는 기말에 남아 있는 자산을 다시 되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기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아까 60만 원이었죠. 그죠?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매입을 기록한다. 매입 60만 원. 그래서 이게 결산 정리 분계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를 하라 그랬죠. 전기. 또 여러분들 전기 또 까먹었죠. 연습 안 했지. 연습해야 돼요. 전기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상품 계정이에요.
상품. 지금 이미 기록돼 있는 게 전기 2월이 아까 20만 원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매입 계정, 이게 매입 계정이 있는데 이미 기록돼 있던 게 현금 50만 원, 그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 얼마? 80만 원. 그다음에 매출 계정은 필요 없죠, 그죠? 상품하고 매입 계정만 아까 필요했었죠. 결산 정리 분계는. 자, 첫 번째 아까 결산 정리 분계가 뭐였냐면 차변의 매입, 대변의 상품 기초였죠, 그죠? 그래서 매입 계정 차변에다가 뭘 기록해라? 20만 원 기록해라. 여기 아까 동그라미 1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 계정은 뭐다? 상품이다. 그리고 요 금액만큼 뭘 기록해라? 상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해라. 그래서 20만 원.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매입이 된다라는 거죠. 매입.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 정리 분계는 뭐였어요? 차변의 상품 60만 원. 자, 상품 계정 차변에 60만 원 기록해라. 얘가 동그라미 2번이었어요.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였어요? 아까 매입이었죠. 그래서 매입. 그 다음에 차변의 상품 기말, 대변의 매입이었죠. 매입 계정 대변에 60만 원 기록해라. 그리고 적요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이었죠. 상품. 상품이다라는 거죠. 상품.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된다면,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장부가 차변 합계 80만 원, 상품은 그럼 대변 합계도 8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차이 나는 금액이 60만 원인데 얘를 마감하면 여기에 뭐라고 적어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차기 2월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다음 연도에 이 전기 2월 금액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입 계정을 이제 마감을 해보면 차변 합계가 지금 150이죠, 그죠? 150. 대변 합계도 그러면 150이 돼야 되고요. 차이 나는 금액이 90만 원이다.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바로 나중에 집합손익으로 간다라는 거죠. 집합손익으로 간다. 집합손익으로. 이해되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 3번에 매출 총이익을 보여주는 부분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매출 총이익까지만 보여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첫째 줄에 뭐가 나오냐? 바로 매출액이 나오죠, 그죠? 자, 매출액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현금 50만 원, 외상 매출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바로 매출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매출 원가가 90만 원인 건 알았는데 얘를 이제 식으로 좀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기 빼기 하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기초 상품 재고액이 아까 얼마였냐? 20만 원이었죠.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아까 130만 원이었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아까 60만 원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더하기 빼기 하면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온다? 바로 9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비로소 뭐가 나온다? 바로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빈칸에다가 이걸 쓰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가서 5번에 가면 요거 이제 종합 문제예요. 종합 문제.
자,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백석의 2001년 결산 정리사항을 이용해서 정산표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산 정리사항을 줬어요. 이 결산 정리사항을 줬다라는 거는 수정 분계를 하는 거죠. 결산 정리 분계를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기말 상품 재고액은 20만 원이다. 단 매출원가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매입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매출원가 관련된 수정 분계를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하란 얘기냐? 자, 여러분들 거기 빈칸에다가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두 줄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을 매출원가로 비용화하는 분계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매출원가 계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매입이라는 계정을 쓰기로 돼 있었어요. 거기 문제 조건에.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기초 재고액이 있어야 되는데, 자, 기초 재고액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면 그 뒷장에 여러분 정산표를 한번 보시면 정산표 6페이지죠. 그죠? 6페이지에 정산표를 보시면 거기 상품 계정의 잔액을 보세요. 지금 이 금액 단위가 1,000원이에요. 동그라미가 작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1,000원 단위야. 상품 계정을 봤더니 수정 전 시산표에 있는 상품 잔액이 지금 얼마? 60만 원 돼 있죠. 600 돼 있으니까 1,000원 단위니까 60만 원이죠. 그죠? 60만 원이 기초 상품 재고액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산표에 가서 쭉 내려가면 거기 이익잉여금 밑에 매출, 이자, 수익, 임대료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매입이라는 게 나오죠. 자, 수정전 시산표에 매입 계정이 있다. 이 뜻은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 이 회사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쓰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상품 계정에 수정전 시산표상에 남아있는 잔액은 기초 시점의 금액이 있구나라는 거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 지금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얘기를 주지 않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를 파악해나기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재고액이 아까 금방 6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매입 60만 원, 대변에 상품 얘는 기초 금액이죠. 그러니까 6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뭘 쓰느냐? 기말 재고액 남아 있는 거를 다시 자산으로 환원시키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 지금 기말 재고액을 20만 원이라고 줬네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기말 20만 원. 대변에 뭐 쓴다? 매입 얼마? 20만 원. 그죠? 요게 결산 정리 분계다. 자, 그럼 참고 목적으로 이 회사에 뭐 거기 지금 빈칸에 어디 좀 쓰세요. 자, 매출 원가를 한번 구해 볼까요?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일단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 60만 원.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얘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6페이지에 보면은 정산표에 매입 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죠. 얼마 남아 있냐 봤더니 180만 원 남아 있었어요. 그죠? 단기 상품 매입액이 18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여기 봤던 2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올해 매출 원가는 얼마다? 240에서 200을 빼니까 220만 원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무제표 만들 때, 손익계산서 만들 때 매출 원가가 220만 원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자산 중 10만 원 상당액을 2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했다. 얘는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밑에 답을 써놨어요, 미리.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2번에 자, 20만 원 받고 금융자산을 팔았대요. 그럼 돈이 들어갔겠죠? 차변에 현금 20만 원이야. 그리고 금융자산을 처분했대요. 대변에 금융자산. 장부 금액은 자, 10만 원. 자, 10만 원짜리 자산을 2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뭐가 된다? 10만 원만큼 이익이 생긴 거죠.
어떤 이익이다? 처분 이익이다. 그래서 이름이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금융자산 처분 이익. 얼마?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결산 정리 분계를 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미 있어요. 3번 당기분 비분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갑자기 감가상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그 재무제표 요소별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순서대로 다 공부를 해요. 거기 가서 이제 유형자산 파트에 가서 공부를 할 텐데 얘는 뭐냐 하면 자, 유형자산. 우리는 지금 상품 매매업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유형자산으로 우리가 차량 운반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배송해주는 차량 있죠. 예를 들면 요즘에 무슨 ssg.com 이런 데서 뭐 그 택배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배송 트럭 이런 것들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런 트럭들은 우리 판매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트럭을 이용하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지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은 그냥 기간별로 비용을 처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차량이라는 거는 한 번 사면 1년 쓰고 버릴 게 아니죠. 그죠? 여러 회계 기간 동안 이 차량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00만 원짜리다. 근데 이 차량을 우리가 4년 동안 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차량은 그 4년 동안에 매출,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차량의 장부 금액, 취득 금액 1,000만 원은 어떻게 된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 버는 기간 동안 비용을 나누어서 뿌려줘야 돼요. 기간별로. 그냥 임의로 뿌리는 게 아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비용을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뿌리는 거를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가상각, 회계에서는. 그래서 감가상각은 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기간별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감가상각이 어떤 자산의 사용분만큼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기간에 뿌려진 배분된 그런 비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감가상각비예요. 뭐 물론 비품 감가상각비도 되고요. 그냥 감가상각비. 그래서 금액은 10만 원이야. 자, 비용을 인식한 건 좋아요. 근데 대변에 뭘 기록해야 되느냐? 얘가 좀 헷갈리는데 얘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일단 이름은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을 누적시켜요. 계속. 그래서 그 누계액이라고 불러요. 감가상각의 누계액. 그리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하고 자산의 바로 밑에다가 빼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재무상태표 만들 때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얘는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얘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이고 얘는 재무상태표 계정인데 자산에서 빼는 항목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분계는 이미 여러분들 교재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기말의 이자 비용 미지급액은 30만 원이었다. 자, 얘는 뭐였죠? 발생 항목이죠. 발생 항목. 기중에는 회계 처리가 없다가 기말에 가서 봤더니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다. 발생 항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된다.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는 뭘 적는다?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30만 원.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기말 현재 임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임대료 선수 금액이 20만 원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정산표를 살짝 가서 보면 지금 임대료 수입이 정산표에 얼마가 돼 있냐? 수정전시산표에 90만 원 돼 있죠. 그죠? 90만 원. 요 90만 원 중에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분, 그러니까 다음 기에 귀속될 금액이 얼마다?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수익이 원래 잡혔어야 될 금액보다 많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결산 정리분계는
우리가 더 잡은 수익만큼 부채를 인식해야 돼요. 수익을 감소시키고. 그럼 차변에 수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임대료 얼마? 20만 원.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선수 수익 혹은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 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단기분으로 계상될 보험료는 70만 원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얘도 지금 정산표를 봐야 돼요. 또 정산표에 쭉 가다 보면 네 번째 줄에 선급보험료라는 게 있네요. 그죠? 선급보험료라는 게 있고 밑에 쭉 가서 비용 계정을 봤더니 보험료 계정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서 전체를 다 선급보험료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 중에서 올해 귀속될 보험료가 7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말 정리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차변의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얼마? 7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선급보험료. 감소시켜야 되겠죠. 선급보험료를. 선급보험료. 얼마? 70만 원. 그래서 결산 정리분계를 다 수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산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정산표. 그래서 지금 수정전 시산표 금액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정산표를 여기다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 정리분계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여기에다가 기록을 할게요. 자, 아까 첫 번째 결산 정리 항목이 뭐였냐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수정분계였죠.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수정분계를 먼저 표시를 하면 어디에 갔냐? 일단 상품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상품 계정을 봤더니 지금 차변 잔액이 60만 원 아까 있었죠. 그죠? 60만 원. 그다음에 쭉 가서 밑에 매입이 있었죠. 매입. 그죠? 매입 계정을 봤더니 차변 잔액이 180만 원이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아까의 분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자, 차변에 아까 매출원가 구할 때 기초 상품 재고액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분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뭘 기록했다? 바로 매입을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1번 아이고. 금액 단위가 틀렸네요. 그죠? 1,000원 단위인데. 미안합니다. 여기가 1,800이 돼야 되겠죠. 그죠? 1,800. 그래서 수정분계 첫 번째 거를 여기 여러분들 따라오면서 쓰세요. 기록을 하세요. 여기 1번 해서 얼마? 여기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결산 정리분계. 차변에 동그라미 1번에 60만 원 기록을 하고요. 6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는 뭘 기록했다? 상품 기초 60만 원. 상품 계정의 대변에 그죠? 1번에 60만 원 기록을 했다. 따라오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 남아 있는 거를 자산으로 다시 원복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얼마였다? 동그라미 1번이 아까 여기가 60만 원이었죠. 아이고, 20만 원. 미안합니다. 20만 원. 그죠? 그리고 대변에는 뭘 기록했다? 매입 20만 원. 그래서 여기에 1번 2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 상품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60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차변은 더해주고 대변은 빼야 되겠죠. 출발이 차변이니까. 그럼 60만 원 더하기 20만 원 빼기 60만 원.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가 된다? 20만 원이 된다. 그럼 쭉 따라가서 재무상태표 차변 자산이니까 여기에 20만 원 기록해라 라는 거죠. 20만 원. 따라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매입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그죠? 차변 잔액이고 차변 더하고 대변 빼고 그러니까 180만 원에서 더하기 60만 원 빼기 20만 원. 그래서 얼마? 220만 원이죠. 220만 원을 어디다 기록해라?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에 얘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얼마? 220만 원. 즉
200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수정 분계가 뭐였냐면은 금융자산 처분이죠. 금융자산. 다시 한번 여기 적으면 지우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융자산 처분할 때 결산 정리공개 여기 다시 써보면 아까 어떻게 했냐? 자, 차변에 현금 20만 원, 대변에 금융자산, 그죠? 10만 원. 그 다음에 금융자산 처분이익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그죠? 아까 여기 2번 분기였어요, 그죠? 2번. 자, 그럼 필요한 계정이 일단 현금 계정이 필요하죠. 여기에 현금. 그 다음에 금융자산. 그리고 저기 밑에 가서 금융자산 처분이익.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정산표에 보면은 쭉 계정 과목에 쭉 내려가서 그 임대료, 매입, 급여, 임차료 다음에 합계가 나오고 그 밑에 또 계정들이 쭉 나오죠. 그 밑에 써 있는 계정들은 원래는 빈칸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위에 계정이 없을 때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계속 생성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연습 문제 만드는 목적으로 미리 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정이 3개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현금 계정의 잔액이 원래 얼마 있었다? 190만 원이 있었다. 차변에. 그리고 금융자산은 수정전 금액이 40만 원 있었다. 그리고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원래 잔액이 없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0. 0.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따라가 보면 현금 계정 차변에 20만 원 적어라. 결산 정리분기에서 현금 계정 차변에 여기에 동그라미 2번 여기에 20만 원 적어라. 그 다음에 금융자산 계정 대변에 10만 원 적어라. 금융자산 계정 대변에 10만 원 적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처분이익에 가서 금융자산 처분이익 계정 대변에다가 10만 원 적어라. 금융자산 처분이익 계정 대변에 가서 2번 10만 원 적어라. 그럼 차변 합계 20, 대변 합계 20 맞죠, 그죠? 자, 그다음에 현금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출발해서 차변 더하고 대변 빼고 그럼 190만 원에서 더하기 20만 원 빼기 0 그래서 얼마? 210만 원. 210만 원 어디 기록한다? 재무상태표 차변에. 그래서 210만 원. 금융자산도 자산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 잔액에서 출발해서 차변 더하고 대변 빼고 그러면 40만 원 더하기 0 빼기 10만 원 해서 30만 원인데 재무상태표에 차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30만 원 기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죠? 수익 항목이야. 그럼 원래 출발이 대변 잔액이고요. 그러면 차변 빼고 대변 더하고 그럼 0에서 빼기 0 더하기 10만 원 해서 10만 원 기록하는데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 손익계산서에 기록해야 되겠죠. 여기로 가서 여기가 10만 원 되는 거죠. 10만 원. 따라오고 있죠, 그죠?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다음에 세 번째 수정 분계가 아까 뭐였냐면은 감가상각비였죠.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또 해당 계정을 찾아보면 자, 여러분들 정산표에서 거기 중간에 보면 비품이 있어요. 그죠? 비품. 비품이 있고요. 비품은 건드리지 않죠. 지금 비품은 건드리지 않고 그 합계 아까 그 임차료 밑에 합계 밑에 쭉 보면 거기에 계정이 있죠.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 위쪽에 있네요. 그죠? 위쪽에 비품 바로 밑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순서를 감가상각 누계액
쓰고 밑에 내려가서 감가상각비. 잔액을 봤더니 감가상각 누계에는 아까 자산에서 빼는 항목이라 그랬기 때문에 대변 잔액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40만 원이야. 여기에 40만 원 기록돼 있었고요. 감가상각비는 원래 없었죠. 그죠? 원래 없었어요. 결산정리분계 아까 세 번째 항목이었죠. 이게 세 번째 항목.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 원. 그래서 결산정리분계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 원. 이거 동그라미 3번이고 10만 원 기록하고. 대변에 뭘 기록한다?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여기에 10만 원.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대변 잔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차변 빼고 대변 더하고. 그럼 40만 원에서 빼기 0 더하기 10. 그럼 50만 원이죠. 그죠? 50만 원인데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기록한다? 대변에. 그래서 얘가 50만 원 되는 거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 잔액이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차변 더하고 대변 빼고. 그래서 0 더하기 10만 원 빼기 0. 그래서 10만 원이고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차변에 여기에 10만 원 기록한다. 자, 따라오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이제 이자 비용 나오죠. 이자 비용. 아까 이자 비용 관련된 수정 문제가 얼마였죠?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맞죠? 20만 원인가요? 30만 원. 아, 3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좀 정산표를 보면은 이자 비용 계정이 없어요, 그죠? 이자 비용 계정도 없고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계정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합계 밑에 칸에 거기 보면 이자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분계가 아까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그죠? 4번이었죠. 그래서 지금 잔액은 없었어요. 차변 잔액 없었고 얘는 대변 잔액 없었고. 결산정리분계로 가서 차변의 이자 비용 아까 얼마? 30만 원. 얘가 4번 분계였다.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비용이라서 차변 잔액이라서 차변 더하고 대변 빼고 0 더하기 30 빼기 0. 그래서 30만 원인데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차변에 30만 원 기록하고요. 미지급 비용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 잔액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변 빼고 대변 더하고 0 빼기 0 더하기 30만 원. 30만 원을 기록하는데 재무상태표 대변에 3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5번 수정분계 선수임대료였죠. 선수임대료. 선수임대료인데 얘는 보면은 임대료 그 계정은 있어요. 수익 쪽에. 근데 선수 수익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임대료 위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밑에 새로 만든 계정에 선수 수익. 자, 임대료는 수정전 시산표의 잔액이 얼마? 대변 잔액에 90만 원 있었고 선수 수익은 잔액이 없었다. 자, 그럼 결산 정리분계 할 때 아까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임대료 얼마? 20만 원이었죠? 20만 원. 다시 한번 보면 20만 원. 그래서 얘가 5번 분기였어요. 5번에 얘가 20만 원. 차변에 20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20만 원. 결산 정리분계 대변. 여기에 20만 원 되는 거죠. 자, 임대료는 수입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 잔액이고 차변 빼고 대변 더하고 90만 원 빼기 20만 원 더하기 0. 그래서 70만 원인데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 대변에 70만 원 기록하는 거죠. 자,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재무상태표 계정이어서 대변 잔액이고 그래서 차변 빼고 대변 더한다. 그래서 0 빼기 0 더하기 20만 원. 부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대변 여기에 2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산 정리 분계가 보험료였죠, 그죠?
그래서 아까 분계가 차변의 보험료 70만 원, 대변의 선급 보험료 70만 원. 그래서 위쪽에 선급 보험료가 있었고요. 아래쪽에 새로 만든 거에 보험료가 있죠. 얘는 계정 잔액이 없었고 선급 보험료는 잔액이 아까 얼마 있었냐? 100만 원 있었다. 자, 수정 분계는 아까 차변의 보험료였죠. 그죠? 얘가 6번 수정 분계죠. 보험료 얼마? 7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 보험료 70만 원. 6번에 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선급 보험료는 자산 계정이죠. 그죠? 차변 잔액이고 그러면 차변 더하고 대변 빼고 그럼 100만 원 더하기 0 빼기 70만 원. 그래서 30만 원인데 재무상태표 차변에다가 30만 원 기록한다. 자, 보험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 잔액이에요. 차변 더하고 대변 빼고 0 더하기 70 빼기 0. 그러니까 70만 원. 손익계산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차변에다가 7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옮겨 적었고요. 다 옮겨 적었고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들 합계가 지금 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합계는 그냥 무시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합계 두 번째 줄에 있는 합계가 뭐냐면 그 선수수익 보험료 바로 그 밑에 있는 합계예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지금 결산 정리분계 합계 얘를 구하면 얘가 얼마냐면은 얘가 230만 원이 돼요. 230만 원. 그래서 230만 원. 그럼 대변 합계도 23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합계를 보면 손익계산서 합계 얘가 차변 합계가 400만 원이 되고요. 얘가 4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대변 합계가 지금 470만 원이에요. 470만 원.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얘가 차변 합계가 440만 원이고요. 440만 원이고 대변 합계가 얼마냐? 대변 합계가 얼마냐? 370만 원. 그러니까 3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자, 여러분 이제 결산 정리 분계는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일치를 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금액이 달라요. 이 차이가 왜 난다? 단기 순이익 때문에. 그래서 이 합계 밑에 뭐가 있냐? 바로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 얼마? 470만 원에서 400만 원 뺐으니까 단기 순이익이 7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요 70만 원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간다?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 즉 자본 항목으로 간다. 그래서 이 대변에다가 70만 원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 합계가 이제 마지막 합계가 나오죠. 여기 합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가 230만 원, 여기도 230만 원, 여기가 470만 원, 여기도 470만 원, 여기는 440만 원, 여기도 44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산표를 쭉 따라가 가지고 지금 손익계산서 항목은 손익계산서대로, 재무상태표 항목은 재무상태표 항목대로 쭉 정리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재무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재무상태표 여기가 재무상태표 여기가 주 백석 회사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기준일자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그리고 단위는 아까 얼마였다? 1,000원이었다. 1,000원.
자, 그래서 자산 항목을 쭉 따라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단 자산이 있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현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자산. 지금 정산표 보고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선급보험료. 그다음에 상품. 그다음에 비품. 그다음에 아까 비품 밑에 뭐가 나온다? 감가상각 누계액. 자, 그래서 정산표를 따라가 보면 현금이 지금 잔액이 얼마냐? 210만 원. 그리고 금융자산이 잔액이 30만 원. 외상 매출금이 50만 원. 그리고 선급보험료가 30만 원. 그다음에 상품이 아까 20만 원. 비품이 100만 원이었고요. 주의할 거.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에서 빼는 형태로 표시하는 거예요. 얘는 부채가 아니에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차변 합계가 얼마가 된다? 얘가 내가 지금 390만 원인가요? 네, 390만 원. 뭐가 좀 이상한데 일단 한번 봅시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적는데 제일 먼저 있는 게 외상 매입금. 자, 두 번째가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수수익. 더 이상의 부채는 없죠, 그죠? 외상 매입금이 아까 얼마였냐면 50만 원.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아까 미지급 이자였죠, 30만 원. 그다음에 선수 수익이 얼마냐? 2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부채 합계가 지금 총 100만 원이에요, 그죠?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본으로 가서 자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였냐면 15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아까 얼마였냐면은 원래 70만 원이 있었던 데다가 당기 순이익이 70만 원에서 140만 원이 되네요. 그죠? 140만 원이 바로 이익잉여금이다. 그래서 여기가 100만 원, 여기가 290만 원에서 390만 원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모양새가 되겠어요. 요렇게. 그죠? 적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여기도 주 백석, 그 다음에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금액 단위는 1,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면은 이익을 다 구분해 놨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매출액. 자,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아까 350만 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350만 원. 두 번째가 매출 원가인데요. 얘도 좀 이게 연하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초 상품 재고액이 얼마였냐면 60만 원, 그죠?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180만 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아까 20만 원이었죠. 그래서 다 더하면, 더하기 빼기 하면 220만 원이 바로 매출 원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뭐가 나온다? 바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매출 총이익이
350만 원에서 220만 원 빼면 130만 원이죠. 130만 원. 자, 매출 총액에서 뭘 뺀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뭐다? 급여, 그 다음에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급여, 임차료, 보험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래서 급여가 아까 얼마였냐면 50만 원, 임차료가 20만 원, 그 다음에 보험료가 아까 70만 원이었죠? 70만 원, 10만 원, 70만 원, 10만 원. 그래서 판매 관리비 다 더하면 얼마다? 이게 150만 원이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150.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130에서 150 빼니까 적자네요, 그죠? 20만 원만큼 손실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다? 마이너스 20만 원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쭉 적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을 가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자 수익이 있어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아까 얼마였냐면 4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있었죠. 임대료. 임대료 수입이 얼마였죠? 70만 원. 그 다음에 금융자산 처분이 얘도 영업 외 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40만 원, 70만 원, 10만 원 더하면 120만 원이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이 120만 원이 되고요. 그 네모칸에다가 쓰세요.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으로는 이자 비용이 있었어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아까 얼마 있었냐면 30만 원 있었죠. 30만 원. 30만 원 적고 영업 외 비용 오른쪽 칸에도 30만 원을 적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아까 마이너스 20만 원이었고 영업 외 수익이 120만 원이야.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이 30만 원이 있으니까 얘를 더하기 빼기 하면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된다? 바로 7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70만 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요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 물론 서비스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요 회계 순환 과정은 지금 이 회계 원리 시간이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배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급회계나 재무회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누린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 쭉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해도 충분할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한 번은 좀 부족하고 한 두세 번 정도 연습을 해보면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기준거래 분기부터 전기하고 실제로 수정전시산표를 만들어보고 정산표를 만들고 실제 결산하는 그 프로세스를 손으로 한번 다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만지더라도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과정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금융자산 주로 이제 현금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이제 강론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